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요즘 반려식물을 키우고 운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두 다 똑같겠지만 저 역시도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힐링도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 취미는 지극히 평범한데 주변을 살펴보면 이색 취미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특별한 취미 때문에 생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윤미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생생한 이야기 전달을 위해 지금부터는 제가 윤미님의 시점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에게는 아주 고급스러운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빈티지 접시 수집. 이게 왜 고급스러운 취미냐면 돈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 접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보관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아직은 제가 뻔한 월급쟁이이다 보니 너무 고가의 접시들은 수집하지 못하지만 모아둔 접시들이 하나, 둘 장식장에 채워질 때마다 그 벅차오르는 뿌듯함에 월급 타는 날만 항상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랄까? 여느 때처럼 잠을 자기 전 누워서 핸드폰으로 혹시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접시가 올라왔나 보고 있었어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혹 저렴하게 마음에 드는 접시를 구매할 수는 있었지만 가격 저렴하고 상태 좋은 물건은 금방 팔려버려서 키워드를 다양하게 설정해 놓고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때 띵동 하며 알림이 울려 확인해보니 제가 모으고 있던 접시 컬렉션의 일부가 중고거래 어플에 나온 거죠. 그것도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그중 제가 수집하지 못한 구하기 힘든 접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콩닥콩닥 뛰는 마음을 안고 아직 판매 전인지 판매자에게 채팅을 했어요. 이렇게 귀한 물건은 올리자마자 팔려버릴 때도 많거든요. 다행히 늦은 밤이라 그런지 판매 전이라고 해서 내일 만나 접시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 후 접시를 구매하기 위해 약속 장소인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판매자를 만났는데 혹시 몰라 다른 접시도 가지고 왔다고 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곤 접시 8개를 쭉 펼쳐 놓으셨는데 와, 어떻게 보관하셨는지 접시가 하나같이 상태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중 처음 보는 접시가 하나 있었는데 딱 봐도 제일 비싸 보였어요. 예쁜 여자아이 둘이 그려져 있는 접시였는데 접시 받침까지도 고급스러워서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접시는 얼마냐고 물어보자 판매자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 접시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에이, 그럼 그렇지. 막상 팔려니까 아까워서 싫은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죠. 가끔 저런 판매자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전 그 접시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갖고 싶은 마음에 모른 척하며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이거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예상도 못한 대답에 너무 신이 나서 판매자 마음이 바뀔까? 얼른 돈을 이체해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었거든요. 제가 그 판매자에게 사려고 했던 접시가 12만 원인데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이 접시도 너무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더 마음에 드는 걸 5만 원에 샀으니 공짜로 생긴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그 접시를 진열해 두고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카페 게시판에 자랑하는 글을 올리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위에 눌렸구나 싶어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아까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까르르르 까르르르.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어요. 웃음소리는 무척이나 신이 난 것처럼 느껴졌죠. TV가 켜진 건가 싶어 눈동자를 굴려 TV 쪽을 쳐다봤지만 역시나 TV는 꺼져 있었어요. 또다시 눈동자를 굴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그쪽에도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웃음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계속 들리던 웃음소리가 멈추더니 이내 속닥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어린아이 목소리라니, 그것도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속삭이는 소리가 방 곳곳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고 전 눈을 꼭 감고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혼자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때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양쪽 귓가에 어린아이 말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어요. 이거 꿈 아니야. 맞아, 맞아. 이거 꿈 아니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목소리들은 또다시 신이 나서 까르르르 까르르르 웃기 시작했고 전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알람 소리에 눈을 뜨게 됐고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휴, 역시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악몽을 잊게 만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진열장에 올려둔 접시들이 이가 나가고 깨지고 떨어져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구매한 그 접시는 제가 어제 진열해뒀던 그 상태 온전히 그대로 있었죠. 주변에 있던 접시들은 다 깨지고 부딪혀서 이가 나갔는데 그 접시만 아주 멀쩡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다 하나같이 아끼던 접시들이었는데 그 접시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끼던 접시들이 엉망이 된 걸 보고 순간 눈물까지 날 뻔했는데 그 접시를 보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하게도요. 저는 재빨리 엉망이 된 진열장을 정리하곤 출근을 했습니다. 악몽도 꾸고 수집했던 접시들이 다 깨져서인지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또다시 가위에 눌린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번엔 배가 너무 아파 눈을 뜨게 됐는데 눈을 뜨고 목격한 그날 밤의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옛날 고풍스러운 공주의 옷을 입은 여자아이 둘이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침대 위에서 콩콩 튀질 않나 가위에 눌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를 막 밟고 다니면서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가위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저를 밟고 지나갈 땐 그 고통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운 상황에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덜덜 떨면서 이 꿈이 빨리 깨어나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까지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자 생각했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최대한 집중하며 한자 한자 떠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멈추고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와, 주기도문이 효과가 있는 건가? 생각하며 조심스레 눈을 떴는데 여자아이 둘이 제 머리맡 양쪽에 쭈그리고 앉아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재밌다는 듯 크크대며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또다시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다음날 저는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 컨디션으로는 출근을 해도 일이 힘들 것 같아서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이틀 동안 악몽 때문에 못 잔 잠도 자야겠다 생각했죠. 낮이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방에 커튼도 치고 방을 환하게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불에 먼지 모를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먼지인가 싶어서 툭툭 털어봤지만 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작은 구두 발자국 같았어요. 정말 작은. 너무 희미하게 찍혀 있어서 확신할 순 없었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악몽에 너무 시달렸나 보다. 헛것을 다 보네. 라고 생각을 했죠. 몸이 너무 힘들어 지쳐있기도 했고 그때는 그냥 무조건 제 생각이 맞길 바랬거든요. 찝찝함은 떨쳐버릴 수 없었지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른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또다시 전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엔 가위에 눌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언니, 나 저거 가질래. 저거 가져가자, 응? 한 여자아이가 절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여자아이가 끄덕이며 응, 그래 라고 말하며 제 손목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 거기서 끌려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제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동생이라는 아이가 자지러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내 거야, 내 거. 가져갈 거야. 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손목을 끌어당기던 아이의 힘이 더 세지더니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은 사라지고 잔뜩 화가 난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화내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돼. 가야 된다고. 내 동생이 널 갖고 싶다잖아. 전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조금이라도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의 힘은 제가 버티기 힘들 정도였고 전 조금씩 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전 그 순간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제 간절함이 통한 건지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는지 눈물에 콧물 범벅이었어요. 그래서 휴지로 얼굴을 닦으려는데 손목이 너무 시큰시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손목을 본 순간 전 정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잠이 들어 같은 꿈을 꾸게 되면 그땐 정말 내가 죽겠구나 싶었죠. 저는 앞으로는 꿈을 꿀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무서운 꿈이 접시를 사오던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장식장으로 달려가 접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접시 그림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제가 꿈속에서 본 여자아이들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옷차림새도 비슷해 보였고요. 순간 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 접시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어플을 켰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접시를 판매한 사람은 이미 탈퇴한 회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채팅 말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싶어 카페에 접속했어요. 판매자의 글을 보고 접시를 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글에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왜 저기에 있지?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 댓글을 달았던 사람에게 채팅을 신청했고 그 사람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 접시는 몇 년 전 어느 빈티지 가게에서 구매했던 접시인데 그 당시 사장님께서 말하길 50-60년 정도 된 접시라고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셔서 그 말에 혹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꿈에 시달리게 되어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얼른 무속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속인 친구에게 요즘 이상한 꿈을 계속 꾼다고 말했더니 최근에 집에 새로운 물건을 들이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 빈티지 가게에서 사온 접시가 떠올랐고 그 접시 사진을 찍어 무속인 친구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속인 친구는 당장 절이나 절이 가까운 산에 묻어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물건은 함부로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접시에서 굉장히 나쁜 기운들이 뒤엉켜 있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접시를 챙겨 집 앞에 두고 챙길 것이 있어서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접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 근처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오랜만에 들어온 카페에서 그날 잃어버렸던 접시를 보게 된 거죠. 아직도 그때 그 꿈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면서 얼른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전 이제서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판매자가 접시를 판매할 때 망설였는지, 이 비싼 접시를 왜 그렇게 싸게 처분했는지, 그리고 왜 진열장에 있던 접시들이 다 깨져버렸는데 그 접시만 온전했는지, 이야기가 모두 들어맞자 전 숨이 멎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 당장 이 접시를 가져다 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이고 이 한밤중에 산을 타는 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저 접시를 들고 어떻게 가나 싶었죠. 그 자체가 저에겐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일 날 밝으면 그때 갖다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날이 밝는 동안 접시는 집 밖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근처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친구와 함께 접시를 묻어버리러 가기 위해 접시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두었던 접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 안에도 집 밖에도 그 어디에도 접시는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페에 글을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접시를 주우신다면 당장 갖다 버리세요 라고. 그 후 저는 접시를 수집하는 일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몇십 년 혹은 100년이 넘은 그 접시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속속들이 그 사연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 접시를 마지막으로 접시를 수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